네, 표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네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E-i일 때 실수 A와 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이제 풀이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에서 이제 복소수의 상등, 복소수의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우리는 뭘 알고 있어? 한 근이 이제 이거일 때 나머지 한 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입하는 거는 근이 좀 간단할 때 i나 뭐 마이너스 i나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없는 근이라면은 대입을 하는 게 편하지 확실히. 근데 얘는 지금 대입을 해서 세제곱을 언제 해주고 있냐고. 음. 어쨌든 그래서 한 근이 e 마이너스 i라고 했으니 e 플러스 i도 반드시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랑 같이 증명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두 근이야. 세 근 중에서 두 근이란 말이지. 그럼 이 두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써보면은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4죠. x제곱 마이너스 4x 합이니까 곱은 얼마입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5죠. 5. 이게 뭐야? 이걸 두 근으로 갖는 어, 2차 방정식이지. 거기다가 우리가 새롭게 구해야 될 근 하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같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똑같이 음 x 세제곱의 계수가 1 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방정식이라는 이야기지.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 상수항이 마이너스 5잖아. 이렇게 두 개가 상수항인데 이게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알파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아니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겠지? 그럼 알파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겠죠. 알파 값을 벌써 구했네요. 우린 이거 뭐만 하면 돼? 전개만 해보면 되겠다. 뭐 굳이 전개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해봅시다. x제곱의 계수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x제곱의 계수가 되겠네요. x의 계수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상수항 곱해서 1이었으니까 플러스 4 그다음에 이렇게 상수하면 되겠죠? 플러스 5의 x 요게 인제 x항의 계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a는 마이너스 5 b는 9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대입을 하는 것보다 편하죠. 근과 계수 관계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성질을 이용을 하는 방식이 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의 모양의 수조를 부었더니 수조의 위로부터 3m를 남기고 물이 채워졌다. 그러면 봐봐.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고 뭘 물어보고 있어? 높이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높이를 x라고 놓는 게 일반 자연스럽겠지. 높이를 x라고 했어. 그럼 자, 높이가 반지름과 같다 그랬으니까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그으면 얘도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조가 차 있는 양은 차 있는 높이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대요. 자, 1번 x를 넣습니다. x가 수조의 높이가 되겠죠. 자, 문자를 정하면은 항상 문자에는 범위가 나와야 돼. 높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5는 절대 아니 5는 넘을 수 뭔 소리야?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사실 변화하는 값이 아니네요. 어 그렇죠. 근데 어 x는 최소한 3 보다는 커야겠지. 0보다 큰 게 아니고 3 보다는 커야겠죠. 왜냐면 3 보다 작으면 얘가 인제 음수가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식을 한번 써 봅시다. 채워진 물의 양은 50 파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 파란색 원기둥의 부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 얘가 지금 원기둥의 부피를 내가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밑넓이니까 x 제곱, 파이 r 제곱, 그다음에 높이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요렇게 우리가 세볼 수가 있겠네.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파이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 전개를 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50 넘기면 마이너스 50은 0. 요렇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수분해 해볼게요.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50. 숫자가 좀 많이 커져야겠지. 그래서 50에 이제 약수가 많지는 않죠, 생각보다. 1, 2, 5, 1, 2, 50, 1, 2, 50, 뭐 25, 25까지 커지진 않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 1, 5, 마이너스, 플러스 2, 10, 10, 50,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계산해봤자 이제 한 번씩을 쓰면은 단절짜리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음수는 허근이 나오는 경우죠. 허근이 높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높이는 5라고 우리가 5m라고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조의 높이를 이렇게 선생님이 썼는데 뭐 여기를 x라고 놓고 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에 내가 넣었어.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범위가 나온다면은 범위 정도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두 연립 방식의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A와 B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공통인 해라고 되어 있어. 그 얘기는 어떤 쌍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통해라고 해보자. X가 알파고 Y가 베타인 해가 있다고 한다면 알파하고 베타를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공통해, 이거의 공통해잖아요. 근데 그 공통해들 중에 공통인 해가 있다는 거니까 얘는 1번, 2번, 3번, 4번의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해를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XY로 놔도 상관없고 알파, 베타를 대입해도 상관없고 왜냐면은 얘와 얘는 A와 B 때문에 식을 모르지만 얘하고 얘는 숫자를 다 알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연립방정식의 쌍을 내가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4-y가 되니까 그거를 대입을 해볼게요. 제곱에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16 마이너스 8y 플러스 2y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8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넘기면은 얘가 8이니까 약분까지 시켜보면은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 되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y는 2밖에 안 나오겠네.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베타란 이야기죠. 여기에 2가 된다는 이야기죠. 2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x도 2가 되겠네요. 이게 무슨 해가 되는 거야? 공통해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 네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그냥 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1번, 이걸 2번이라고 한다면은 1에 대입을 하면은 8-2는 a가 되니까 a는 6이 될 거고 대입을 하면은 2-b2, 2b겠죠? 2b는 뭐가 되겠네? 그러면은 얘 넘기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3은 2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뭘 구하래? 얘를 구하래? 복잡해. 그러면은 a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b 제곱이니까 4분의 9인데 4를 곱했네. 그러면 9만 남겠네요. 그래서 45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등식이니까 제곱 앞에가 마이너스인 게 좀 거슬리잖아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어 선생님은 그냥 한번 해 볼게요.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어떤 2 차가 있고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래프의 개형은 위로 블록인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얘가 0 보다 크다라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인제 X축이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해가 없을 것인가. 어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경우 이거 안다니까 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게 어차피 쭉 내려가는 녀석이니까 이거 무조건 해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얘가 이상 위로 가서는 안 돼. 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여기에 딱 접하는 경우도 해가 어 이 경우는 인제 해가 없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양수인 부분 약간 양수인 애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당연히 해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해가 없는 거야? 얘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보가 많지 않아. 또 이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양수인 애가 존재하잖아. 이만큼이나 존재하네. 이러면 안 되는 경우죠. 얘는 되고 얘는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윗부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인제 이거를 식으로 바꾸는 거지. D가 0 보다 크면 얘는 안 되는 거고 D가 0 이면 되는 거고 D가 0 보다 작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D가 0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프의 개형만 차이가 있을 뿐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얘가 2 니까 4분의 D를 써 보면은 D제곱 가운데 3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서 오겠죠. 그래서 5에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네요. A 마이너스 3이 0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A3이 공통이니까 A-3으로 묶어주면은 나머지는 A-3 플러스 5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러면은 어, A-3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의 형태는 뻔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세 개의 유형 정도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만든다.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고 식으로 만들어서 부등식을 해결한다는 단계를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 이게 중요해. 어떤 상황인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내가 어 표시를 할 수 있는 거. 11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되는 거. 자 인제 반대로 인제 해가 나왔죠. 해가 나오는 형태인데 충분히 우리는 이 해에서 요거의 형태가 분명히 어디에서 나왔다? 방정식의 근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식으로 좀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1 번식과 2 번식이 있어. 1 번식은 해결이 가능하죠. 이게 1, 5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0 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실수를 한번 그려 보면은 마이너스 1 하고 5가 되고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1 번의 해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겠네. 자 2번 해를 구해 보니까 2번 해는 크다야. 그리고 2번 해는 어 A의 범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얘가 형태가 이렇게 3 하고 A일지 A하고 3 일지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구사를 해 봅시다. 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 A가 3 보다
작을 때라고 한번 해 볼게요. A가 작을 때. 그리고 A가 3 보다 클 때. A가 3 보다 클 때. 음 그거나 같을 때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같을 때? 같을 때는 좀 어차피 안 될 것 같긴 한데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거니까. 음. 음 0 보다 크니까 첫 번째 해를 따라가겠지. 근데 이따가 마지막에 만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이렇게 3 보다 하나 더 치고 A가 3일 때 따로 체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점이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끝점을 항상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라고 하면은 A가 3 보다 작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3은 여기에 있어. 얘가 일단은 뭐 해야 돼? 얘가 이렇게 커져서 바깥으로 삐져나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A는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통회를 일단 한번 그려 보니까 이미 뭐야? 우리가 원하는 공통회가 나왔죠. 그치? 그러면은 A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1번 아니면 2 번이란 말이야. 근데 1 번에 A가 있다면 공통회가 이쪽에서 안 생기지. 우리가 그게 바라는 거잖아. 근데 2 번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공통회가 또 생겨 버리지.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1 번의 영역, A 1 번의 영역, 이쪽 영역에 A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캐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읽어 볼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1 보다 작은 범위인 건 확실해. 자, 그러면은 체크를 해 봐야 한다 그랬어. A가 -1 이면 어떻게 되나? A가 -1 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은 어 빵꾸죠. 그러니까 A가 -1 이면 해가 뒤에 해가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A보다 A가 지금 -1 이야. A보다 작다와 -1 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공통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왜? 얘는 빠져 있잖아. 빵꾸고 -1은 들어가 있잖아. 공통회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도 되는. 따라서 A의 범위는 -1 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A가 이제 3 보다 클 때야.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3이 어 3이 여기일 때, 3이 여기일 때, 여기일 때면은 얘가 지금 이것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통 범위가 이미 여기서 나와 버리지. 그러면 이런 형태의 꼴이 주어도 나와 안 나오네. 나가리네. 나가리. 그래서 이쪽엔 해가 아예 없겠네요. 자, A가 3 이라고 한번 해 보자. A가 3 이면은 두 번째 식이 2번 식이 A 마이너스 아니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란 말이야. 얘가 0 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의 해는 x가 3만 아니면 되는 거죠. x가 3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해가 어떻게 나와? 여기 3 번에 한번 그려 볼게요. 3 번은 원래 1번 해가 -2라고 5 였고 요렇게 지금 있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3만 아니면 돼. 나머지가 다 되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해가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1번 해에서 3만 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게 되겠네요. 8 가지를 체크를 해 보는 게 깔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영역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끝점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12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8일 때 한 근이 있어. 이거 좀 적어 봅시다. 한 근.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 볼게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는 -1. 그러니까 나머지 두 근을 베타랑 감마라고 하면은 베타 뭐 굳이 알파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 한 근이 알파,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이걸 세 근이라고 하면 되겠죠? 조건이 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8 이다.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어 요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뭘 쓸 거냐면은 아까 같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겁니다. 이 2 차 식에 대한. 어 일단 마이너스 1을 물론 대입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문자가 그래도 두 개잖아. 문자가 하나는 모르겠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어진 3차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근을 이미 다 설정을 했잖아. 인수분해를 하면은 최고차항의 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찾을 겁니다. 근데 벌써 조건을 사실 찾았어. 왜냐면은 어 x 플러스 1이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할 때 많이 썼던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한 게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이 알파 베타란 말이지. 근데 상수항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가 추가됐어? 조건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조건을 추가를 했네요. 음,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알파 베타를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선 굳이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는 없지. 왜? 이 식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A와 B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를 구했으니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했잖아. 얘와 얘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8 마이너스 8이네? 뭐야? 빵이네? 이게 0이네. 0이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전개를 할 필요 없죠. x제곱의 개수만 구해봅시다. 여기밖에 안 나오겠네. 1 x제곱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이거밖에 안 나오네. 마이너스 4 x일 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a는 얼마야? 1이고 b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7이 나오게 되겠네요. 어, A 값. 여기 이거, 잠깐, 이거 뭐야. X제곱의 개수가 1이지. 근데 지금 X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A네. 그러니까 실제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맞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제곱이랑 합은 똑같지만, 이거 보다가 선생님이 뭐 잘못 쓴 거나 그런 내용 있으면은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음, 13번 보겠습니다. 중단한 발전 마지막. 이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중학교의 상식이 좀 필요한 건데, 음, 이런 문제를 뭐하러 냈을까? 좀 쉽기는 한데, 교과서에서. 등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1번. 삼각형의 정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존재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잖아. 배웠지?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삼각형의 존재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어떤 두 변의 길이의 합도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작은 거 두 개의 합이 항상 큰 거, 제일 큰 것보다 커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작은 거 두 개의 합이 얘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 더하기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보다 커야 돼. x 하나 없어지고 x가
1보다 커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야. 이래야 뭐가 만들어져? 이래야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음, 이렇게 이미 됐잖아. 됐다고 했으니까 x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겠죠. 현재.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A, B, C라고 할 때 딱 90일 때가 어, 딱 같을 때잖아.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은 C제곱이 나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B가 늘어나. B가 똑같은 B인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C의 길이는 길어진다. 뭐보다? C 다시는 C의 길이보다 길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둔각이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보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요게 인제 요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빗병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응용을 해 보자면 예각이 된다면 똑같이 B가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넘어와서 이렇게 예각이 된다면 C의 길이는 이제 짧아지겠죠. 그래서 예각일 때는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긴 변 네 형태가 인제 이쪽 긴 변의 역할을 하겠죠. 요게 이제 가장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x 플러스 2의 제곱보다 거나 같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하나 예쁘게 없어지고 x제곱에서 1 넘기면은 마이너스 2x, 2에 넘기면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1, 3 마이너스 플러스.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가운데 영역. 여기가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게 뭐? 이제 요 둔각일 조건이 되는 건데 아까 했던 조건 있잖아. x가 1보다 크다. 공통범위를 구해야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 삼각형이 되어야 하고 둔각이 되어야 하고 이 조건이 되겠네. 중단원 표준이랑 발전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